나는 물론 팬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아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 그냥 이런 선수들, 해외에서 정말 활약을 오래 하고 국가대표를 뛰고 이랬던 선수들이 결국 국내로 다시 돌아오고 말년을 보내는 거에 대한 그냥 내가 원래 시작했던 구단에 와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거 되게 아름다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 여러분, 구자철 선수가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했고,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까지 제주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제 2024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게 됐는데, 거의 뭐 프로에서 2007년도에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데뷔를 해서 2024년까지 활약을 했으니까 거의 한 15년 정도 프로 선수로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구자철 선수 입장에서는 후련할 수도 있는데, 팬으로서 이 은퇴를 바라봤을 때는 솔직히 좀 아쉬운 부분이 저는 커요. 어떤 부분이 아쉽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K리그에서 이 선수가 정말 잘해서 해외로 진출을 했고, 해외에 진출했다가 막판에 다시 K리그로 친정팀인 제주로 돌아왔는데, 제주에서 2022년부터 24 시즌까지 거의 한 3시즌 정도를 뛰었는데, 저는 K리그 중계를 뭐 작년에도 꾸준히 또 했었고 하지만 제주에서 구자철 선수가 무엇인가를 막 활약을 엄청나게 했다라는 인상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말년을 좀 아쉽게 끝낸 게 아닐까. 문도호님이 생각하셨을 때 제주에서 마지막 말년 어떻게 보냈다 생각하시나요? 구자철 선수를 보면서 그러니까 나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그러니까 사실 제주에서 시작을 했잖아, 커리어를. 그쵸. 그래서 제주에서 엄청나게 이제 잘했고, 그러면서 불프스부르크 갔다가 아우스부르크 임대 가가지고 또 잘하고, 마인츠 가서 진짜 잘했고, 그 다음에 또 아우스부르크 다시 갔다가, 그 다음에 해외 중동 쪽 갔다가 다시 제주로 왔잖아. 근데 이렇게 정말 그 해외파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실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는 엄청난 거고, 끝으로 K리그를 다시 복귀할 때는 나는 물론 팬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아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 그냥 이런 선수들, 해외에서 정말 활약을 오래 하고 국가대표를 뛰고 이랬던 선수들이 결국 국내로 다시 돌아오고 말년을 보내는 거에 대한 그냥 내가 원래 시작했던 구단에 와서 마무리를 짓겠다, 이거 되게 아름다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경기력과 상관없이. 그리고 경기력과 상관없이 이 선수들이 만약에 몸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혹은 부상이 많다 보니까 경기 출전을 만약에 못할 수도 있어.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연봉만 먹는다, 뭐 사실 이런 댓글 되게 많이 달리잖아. 도대체 여기 와서 한 게 뭐냐, 왜 경기 안 나오냐, 왜 경기 안 나오냐, 그러면서 뭐 다른 활동 막 하고 막 이러면 또 되게 비판도 많이 받고, 팬들의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나는 되게 그게 좀 아쉬워. 이거 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어. 이 발언을 한다는 제주 것 자체가. 팬들이 또 싫어할 수도 있죠. 정확한 우리가 그 제주에서 구자철 선수가 뭐 왜 경기를 못 뛴지까지는 내부 상황을 모를 수가 있으니까. 완벽하게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나는 그냥 이런 레전드 선수들이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뛰기 전에 예를 들어 구자철 선수가 제주 유나이티드 말고 갈 데가 없었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중동에서 이렇게 게임을 뛰고 뭐 저 이후에 어떠한 곳을 고르면 고를 수 있었을 거라고 난 생각해. 특히 제주에서 얼마나 받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제주에서 받는 연봉만큼은 충분히 다른 나라에서 받고 끝낼 수도 있는 커리어를 갖추고 있잖아, 이 선수가. 뭐 예를 들어 중국 2부만 간다 해도 구자철 선수 그 연봉 충분히 받지. 근데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랐고 본인의 근본을 다시 돌아오면서 이 구단에서 마무리하는 건 난 되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지. 마지막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나는 활약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 물론 이건 내 생각일 뿐이지만. 근데 제주에서 3시즌을 있었는데 3번의 시즌 동안 출전한 경기 숫자가 여러분 30경기도 안 돼요. 21경기 FA컵 포함해서 출장을 한 걸 보면은 일단은 제주에 와서도 나이도 나이인지라 부상도 좀 있었고요. 뭐 근육이나 여러 가지 관절 쪽에 문제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김학범 감독님도 마침 이제 제주에 막 부임한 이런 상황에서 팀을 막 리빌딩해야 되고 성적을 내야 되는데, 김학범 감독님의 축구 스타일 자체가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좀 많이 뛰는 그런 축구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가 있고 부상 치레가 좀 많은 이 구자철 선수를 과감하게 기용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말년에 와서 본인의 친정팀에서 뭔가
큰 족적을 마지막에 못 남기고 은퇴한다는 건 좀 아쉽고, 그리고 구자철 선수랑 같은 시기에 또 선수 생활을 했던 기성용 선수, 그다음에 이청용 선수, 이런 선수들 또 K리그 와서 막상 또 잘 띄워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선수들과 비교해서는 어떻게 보면 말년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 뭐 아쉽다는 표현은 애매하고 말년에 좀 많은 경기를 뛰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이 선수의 커리어 초창기 시작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고졸 프로 선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축구 명문 학교 중 하나인 서울에 있는 보인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이제 보인고가 아니라 보인정보산업고등학교라고 불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출신의 선수가 프로로 가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또 예전에 축구협회에서도 일을 하셨던 정혜성 위원장님이 이때 당시에 또 제주 감독이었었어요. 그래서 구자철 선수를 과감하게 고졸 신인 선수로 뽑았고, 그다음에 제주의 프로에 입단한 첫 해 6경기를 뛰었고, 고졸 선수가 그다음에 두 번째엔 10경기, 세 번째 뭐 22경기, 이렇게 계속해서 경기 출장 수를 늘려가면서 이미 20대 초반의 이 나이에 이 선수가 겪은 이 커리어 자체가 상당히 많은 경기 출장 기회를 받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심지어 22세 뭐 23세 이런 룰 조항도 없었었어요. 그냥 진짜 잘해야 뛰는 시기였지. 그냥 거의 정글이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막 10살 많은 선배들이랑 경쟁을 해서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고졸 선수가 지금이랑 여러분 비교하시면 안 돼요. 막 어린 선수한테 기회를 무조건 줘야 돼,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구자철 선수가 이렇게 많은 경기를 뛰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경쟁력을 가진 선수였기 때문에 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07-08 시즌에 뭐 아시아 챔피언십 위너도 한번 했었고, 동아시안컵,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 브론즈 메달, 이거는 이제 동메달을 땄다는 거죠. 이게 홍명보 감독님이랑 그때 당시 2010년도 중국에서 열렸던 아시안 게임에 나와서 동메달도 획득을 했었고, 그다음에 본인 커리어의 뭐 하이라이트라고 또 얘기했던 장면 중 하나였던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또 동메달을 따게 됐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구자철 선수도 커리어 시기 내내 뭐 우승과 거리가 멀진 않았구나, 나름 메달들을 보면은 좋은 커리어를 가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제주에서 바로 해외로 진출하기보다는 그 아시안컵이 어떻게 보면 이 선수의 하이라이트 무대가 아니었나. 2011년도에 카타르에서 아시안컵을 열었었습니다. 득점왕을 먹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미드필더로 출전해서 5골, 미들라이커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많은 득점을 하면서 득점왕을 했고, 그때 이제 20대 초반의 선수가 볼프스부르크라는 팀에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볼프스부르크로 넘어가서 좀 적응도 하고 이제 경기에 나올까 했는데, 그 구자철 선수를 영입했던 마가트라는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구자철 선수를 기용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같은 포지션에 있었던 하세베, 지금 그 선수도 은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하세베가 거기 있었어? 네, 하세베 마코토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프랑크푸르트 레전드죠. 약간 지금의 엔도 같은 느낌의 선수였죠. 그렇죠. 뭐 국밥형 선수였는데, 그 선수와의 경쟁에서 조금 힘듦을 많이 느끼면서 아우스부르크로 떠나게 됐고, 아우스부르크에서 그나마 이제 분데스리가의 커리어를 시작한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지동원 선수랑 같이 뛸 때 아닌가? 맞아요. 근데 지동원 선수는 뭐 바로 분데스리가 간 게 아니라 썬더랜드에 있다가 분데스리가 들어온 거고, 구자철 선수는 애초에 분데스리가로 바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자철 선수가 지동원 선수보다는 분데스리가 커리어가 좀 빨랐다. 그래서 아우스부르크에 이적하고 난 뒤로 11-12 시즌, 12-13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볼프스크로 복귀를 해서 또 활약을 하다가 또 여기서 또 경기를 많이 못 나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자신을 좀 좋게 봐준 팀이 있었는데 마인츠로 완전 이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인츠에서 3시즌을 또 뛰고, 이때 아마 토마스 투헬이랑 또 같이 일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마인츠가 진짜 이렇게 보면 한국 선수들을 되게 좋아한다. 근데 한국 선수뿐만 아니라 뭐 오카자키도 있었고, 옛날에 일본 선수들을 또 좋아하고 아시아 시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인츠에서도 박주호 선수랑도 있었고, 투엘 감독 아래에서 또 좋은 활약을 하면서 시즌을 보냈죠. 그런데 이제 아우스부르크 가서 뭐 15-16 시즌부터 18-19 시즌까지 계속해서 활약을 하다가 이제 선수 말년을 좀 준비한다고 이제 알가라파라는 중동 쪽에 있는 리그 가서 어떻게 보면 선수 말년을 좀 보내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 구자철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뛴 기록만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차범근 선수 이후에 우리나라 선수 중에 분데스리가에서 뛴 선수 중에는 거의 레전드급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봐요. 분데스리가 경기만 211경기, 그리고 28골 17어시, 엄청나게 많은 경기를 뛴 거고, 솔직히 뭐 손흥민 선수도 분데스리가에 뛰었고 지동원 선수도 분데스리가에서 뛰었지만, 이 선수들에 비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분데스리가 한 리그에서 좀 보낸 게 아닐까. 구자철 선수가 가장 많은 활약을 했던 리그는 분데스리가였다. 근데 저는 구자철 선수가 커리어 중에
가장 좋았던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아시안컵도 아니고 저는 런던 올림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와이. 일본전에 그 YY도 있었고 런던 올림픽 시절 보면은 매 경기마다 폼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긴 했지. 4-2-3-1 뭐 형태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빌드업을 하고 뭐 경기를 나온다고 하면 3회 10번 자리를 항상 구자철 선수가 책임을 졌는데 그 구자철 선수 특유의 턴도 있었고 딱 상대 역동작 쓰면서 턴하는 동작도 있었고 그다음에 득점력도 좀 탁월해가지고 그때가 아마 구자철 선수의 최전성기가 아닐까. 구자철 선수를 보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프랭크 램파드 느낌이었죠. 골도 잘 넣고. 내가 봤을 때 구자철 선수와 가장 비슷한 선수가 누가 있을까라고 하면 나는 램파드가 떠올라. 제라드 느낌은 아니고 중거리 슈팅. 그러니까 램파드가 굉장히 떠오르는 것 같아. 코리안 램파드. 미들 라이커. 그러니까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갔던 선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우스부르크나 독일에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포지션에서 많이 뛰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아우스부르크 가서도 막 경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구자철 선수를 측면 자원으로도 분류해서 쓰기도 했었고 심지어 저기 볼프스부르크 갔을 때는 공미가 아니라 또 수비형 미드필더로 경쟁을 또 시키기도 했었고 근데 구자철 선수가 원래 커리어 초창기에 제주에서 커리어 시작할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래 많이 봤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안컵 이후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름 자리를 잡고 좀 뛰지 않았나. 그래서 아무튼 뭐 아우스부르크에서 155경기, 그다음에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125경기, 그다음에 뭐 알카라파에서 45경기, 마인츠에서 42경기, 볼프스부르크에서 34경기, 그다음에 마지막 알코르라는 팀에서 11경기 뛰면서 커리어를 마무리했는데 저는 뭐 나름 한국 축구 레전드 맞잖아요. 레전드지. 그렇죠. 레전드라고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선수이고 제일 아쉬운 건 K리그 1 기록이 100경기가 안 됐다는 거. K리그 1에서 91경기에서 커리어를 좀 마무리하는 게 본인한테도 가장 아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주에 말년에 와서 3년을 있었는데 이 9경기만 더 뛰면 100경기 뛸 수 있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본인의 부상도 있고 나이도 있다 보니까 100경기를 채우지 못하고 은퇴를 한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A매치도 구자철 선수가 100경기를 못 뛰었더라고요. 그건 좀 의외다. 저도 100경기는 뛰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6경기? 네, 76경기를 뛰고 뭐 청소년 대표팀 기록까지 합치면은 100경기가 넘죠. 100경기 넘는데 아쉽게도 A매치 성인 대표팀에서는 100경기를 채우지 못하고 은퇴를 좀 하게 된 게 이 선수한테 가장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물론 뭐 50경기만 뛰어도 대단한 선수이긴 합니다. 아니, 10경기 한 경기만 뛰어도 대단한 거지. 근데 저는 월드컵 커리어는 솔직히 제일 아쉬워. 왜? 어떻게 보면 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양박쌍용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예전에. 근데 양박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은퇴를 하고 쌍용 시대가 왔을 때 양박이 박지성 박주영인가? 네 맞아요. 근데 박주영 선수는 은퇴가 좀 늦었죠. 그러니까 박지성 이영표 선수들이 은퇴가 하고 난 이후로 우리나라가 월드컵 나가서 크게 재미를 못 봤어요. 2010년대는 어떻게 보면 좀 암흑기였다. 남아공 월드컵 이후에 허정무 감독님이 이끌었던 그 2010년도 때는 우리 솔직히 잘했어요. 나이지리아 상대로도 경기 잘했고. 나이지리아였나 그때가? 예, 야쿠부 막 골대 앞에서 갖다 퍼내고 그 다음에 우루과이 만나가지고 16강에서 아쉽게 졌잖아요 솔직히. 뭘 회오리죠. 근데 솔직히 2010년도 때까지는 우리나라가 월드컵 나갔을 때 경쟁력도 있었고 나름 좋았는데 이 박지성 이영표라는 선수가 은퇴하고 난 뒤에 구자철 선수 뭐 그 다음에 기성용, 이청용, 박주영 요 시대가 왔을 때 14년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 때 예선 탈락했죠. 알제리한테 지고 뭐 마지막 경기 벨기에 잘하긴 했지만 그다음에 18년 신태용 감독님과 함께한 러시아 월드컵 예선 탈락했죠. 그러니까 구자철 선수, 기성용 선수는 그래도 2010년에 나갔잖아요. 근데 구자철 선수 2010년에 안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구자철 선수한테는 어떻게 보면 월드컵은 좀 많은 아쉬움이 남는 시절이 아닐까. 14년 월드컵 홍명보 감독이 나갔던 14년, 그다음에 18년 월드컵, 그리고 2023년에 열렸던 카타르는 아쉽게도 못 나갔고 나이가 있으니까 커리어 시즌 동안 2번의 월드컵에 참가했는데 그 2번의 월드컵에서 큰 인상을 못 남겼다. 그래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선수한테는 아쉬운 메이저 무대가 아닐까요? 아시안컵에서는 보여줬던 활약에 비해서 너무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팀적으로. 뭐 요렇게 이제 구자철 선수의 커리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제 구자철 선수는 은퇴를 하고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유스 디렉터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냐? 디렉터. 그러니까 뭔가 이런 쪽에 되게 잘 어울리시는 분 같아. 그러니까 제대로 말하자면 어드바이저. 이게 뭐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저도 잘 몰라요. 유소년 어드바이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 해외에서 많이 경험했고 예를 들어 마인츠라든가 뭐 분데스리가 팀들에서 많이 뛰었잖아. 거기서 얻고 뭐 거기서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받고 그쪽이랑 얘기를 하고 미팅을 하고 하면 그쪽에 뭐 프로그램들을 뭐 유소년 선수들에게 입히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그런 그쪽에서 하고 있는 뭐 최신식 뭐 이런 것들을 이쪽 지도자들과 같이 뭐 교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 사실. 근데 할 수 있는 게 많네. 그러면 구자철 선수가 독일 쪽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니까 제주 유나이티드의 유스 선수
선수들을 겨울에 독일로 그 동계훈련도 보낼 수가 있는 거고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고 또 그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을 독일 쪽에 있는 구단들과 협의해가지고 임대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에선 솔직히 구자철 선수와 같은 이 해외 경험이 많은 선수가 은퇴했을 때 맡길 수 있는 최적의 포지션을 맡긴 것 같다. 근데 뭐 저는 좀 의외였던 거는 은퇴하고 난 뒤에 바로 막 코치가 된다거나 바로 뭐 지도자로 또 변신을 할 줄 알았는데 지도자보다는 일단 첫 번째 스텝으로는 유소년 어드바이저를 먼저 맡고 있다. 근데 구자철 선수의 그 개인 유튜브나 예전에 영상들을 좀 보면은 이 어린 선수들 육성하는 거에 관심이 꽤 엄청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선수 앉혀놓고 막 분석해주고 네, 제주 유나이티드 어린 선수들한테 가서 조언도 해주고 심지어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어린 신인 선수들한테 몸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해외 나가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는 거 봐서는 어드바이저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그리고 월드컵 때 벤토 때도 구자철 선수가 이제 갔을 때 막 김민재도 안기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되게 멋진 어른 후배들이 좋아하고 존경할 그러니까 되게 존경스러운 형 이런 느낌이야. 내가 뭐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냥 이렇게 밖에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되게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 되게 멋있는 형, 기대고 싶은 형. 커리어 내내 뭐 큰 문제가 되는 잡음도 없었고 깨끗한 커리어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튼 뭐 구자철 선수가 앞으로 뭐 다시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지도자에도 크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전술적인 부분 왜냐하면 투엘 아래에서도 축구를 배웠고 여러 독일에서 유망한 감독들이랑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 지도자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뭐 무슨 일을 하든 저는 응원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지도자가 된다고 해도 좋은 축구를 보여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앞으로의 구자철 선수 행보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구자철 선수 일본 태클 더 베스트 일본전 근데 그때는 솔직히 저희가 작년에 원래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올림픽에서 축구라는 종목이 한국이 진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에서 멀어졌는데 최근 한 20년 동안 올림픽 나갔던 대한민국 대표팀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가 아마 런던이고 사람들이 가장 집중을 했던 때가 아닌가. 그때 영국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영국에서 다 라이브로 봤지 실제로. 매 경기를. 학교 수업이 있는데 수업 째고 나와가지고 보고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잡혀가지고 저녁에 벌 주고. 그때 솔직히 영국은 그 잉글랜드 대표팀이 아니라 영국 영 대표팀을 나온 거였잖아요. 그치. 긱스 나가고 네, 벨라미 뛰고 뭐 웨일즈 몇 개 나라 아론 람진가 네. 나가고 아마 그랬을 거야. 그 골키퍼 그 혀 내미는 친구 그 이름이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버틀랜드인가? 아마 버틀랜드였어요. 그 친구도 나름 유망한 골키퍼였고 그 멤버가 좋던 영국 다니엘 스터리지 나오고 스터리지 나왔고 영국을 상대로도 나름 좋은 경기를 했었던 걸 기억하면은 아마 대한민국 대표팀 런던 올림픽이 가장 큰 최근 올림픽 성적이 아닌가. 아니 다시 없을 수도 있는 일이야.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동메달 딴다는 게 앞으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쉬운 게 아니잖아. 근데 언더 23 단계에선 근데 쉽지 않긴 해요. 쉽지 않아. 이게 언더 내가 봤을 때 언더 19, 네. 뭐 17까지는 난 솔직히 가능하다는 봐. 근데 23부터는 그 3명의 용병을 투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와일드 카드. 브라질 네이마르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국이 최근 나간 올림픽 멤버 중에 가장 좋은 멤버긴 해요. 그렇지. 황금 세대예요. 황금 세대. 왜냐하면 이때 뭐 선발 라인업에 윤석영 선수 왼쪽, 그다음에 중앙 수비에 김영권, 그다음에 황석호, 오른쪽 백에 오재석 선수, 김창수 선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드필드에 구자철, 기성용, 오른쪽에 남태희, 왼쪽에 김보경, 그다음에 투톱에 김현성 선수가 지금 이날 또 경기를 뛰었네요. 현성이 형. 네, 최근 열심히 하시잖아. 현성이 형. 킹스리그 나갔었던. 네, 그다음에 지동원 선수. 벤치에도 보면은 정성현 골키퍼 있었고, 김기희 선수, 그다음에 김창수 선수, 박종우 선수, 정우영 선수, 그다음에 백성동 선수, 박주영 선수. 좋았다. 이 선수들 중에 지금 딱 돌이켜 보면은 커리어가 잘못된 선수가 거의 없어요. 다 잘 됐지. 대부분 해외 진출. 생각해보니까 저 멤버 다 잘 됐네. 다 해외 진출하고 프리미어리그 다 해외 진출 안 하면 J리그 뛰고. 그렇죠. 대단한 멤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였던 브라질도 멤버가 솔직히 엄청 좋았네요. 뭐 네이마르 있었고 오스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 실바 중앙 수비 티아고 실바 있었고 하파엘이 오른쪽 백 받고. 그다음에 하파엘이 그 맨유의 하파엘이었을 거야. 네, 그다음에 후안네 제수스라고 이 선수는 아마 나폴리 지금 뛰고 있는 선수 같은데 왼쪽 백에 마르셀로 있었고. 와. 그다음에 미드필드에 간수.
볼 간수 잘한다는 간수. 간수, 다닐로, 뭐 와. 헐크도 벤치에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길 수가 없다니까. 23세 알렉산더 파투. 그러니까 23세가 올림픽부터는 메달 딴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막 유럽 팀들은 솔직히 올림픽 때 막 전력을 다하진 않아. 왜냐면 시즌이 막 중간에 이제 막 시즌 시작할 단계에 막 프리시즌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잘 안 보내주는데 남미라든가 막 요런 팀들은 이거에 진심이거든. 왜냐면 이게 진짜 메달 하나 따고 안 따고에 따라 그 나라의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이 남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해외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도 잘 그것도 삼죠. 그렇고. 네, 그러다 올림픽. 보니까 이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